약간 도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보는 입장이니까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30기 3회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수님이 네. 0표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큰 틀로 가져가고 영자님과의 대화부터 얘기해볼까요? 예언을 본인이 스스로 하셨어요. 짜장면 먹을 것 같다고. 근데 왜 그 얘기를 보자마자 아 진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얘기를 영자님이랑 대화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고 나가셨었는데 두 분이서 대화를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결국에는 선택을 못 받으셨잖아요. 영자님 선택을. 그리고 심지어 뒤에 이제 인터뷰에 나왔는데 영자님이 영수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그 1시간의 대화, 그때 1시간 정도 하셨던 그 대화 뭐 일부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뭔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계속 웃는 상을 가지고 있는 영식님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도하다고 해야 될까요? 표정이 없으신 영수님을 놓고 봤었을 때 영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웃는 분한테 조금 더 생각이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수님이 대화를 이끌고 가시고 뭐 떨린다고 하시고 어색하다고 하시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외형과 다른 언어라서 되게 귀엽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에겐이라고 얘기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와 행동을 하시면서 에겐이라는 말에는 발작 버튼이 나오시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자님한테 임팩트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안 웃으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모습이 여성분들한테 그 어필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조금 부드럽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영수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조금 딱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한다기보다 일단은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리된 거를 일단은 조금 흘러가듯이 좀 뱉으시는 느낌? 저는 조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자기중심적인 게 조금 강하신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게 기시감이 들지 않았을까, 영자님이.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나랑 1순위 계신 분이랑 개입을 뛰어넘을 만큼의 뭔가 임팩트는 없었다라고 말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안 웃으시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왜냐면은 첫인상을 영식님을 선택했을 때 이유가 그것이었잖아요. 잘 웃으셔서. 잘 웃는 사람. 근데 반대로 영수님 너무 안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영자님이 영수님을 약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외형적인 태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토랑 자기랑 잘 안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영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는 그랬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공사장에 계시고 남성분이 많은 데서 일을 해보시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말하시는 어투나 아니면 행동 그리고 표정 이런 것만 봐도 제 생각엔 그래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일 것이다 라는 포착은 빠르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랑 원체 많이 같이 일을 하시니까 그게 판단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느낀 뭔가의 기시감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대화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의까지의 뭔가 실수? 잘못은 솔직히 잘 안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딱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 그리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준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뒤에 늦게 온 사람이지만 뭐 자기한테 어필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오신 분과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이 동일한 이분이 좀 더 당연히 1순위에 높은 순위 위로 있지 않을까요? 여성분들은 외형도 외형이지만 그 뭔가 모르는 그 마음적인 동요가 있어야지 움직이시잖아요, 심적으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그냥 영수님이랑 대화는 그냥 친구랑 하는 편한 대화, 설렘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던 것 같고, 그래도 영식님이랑은 본인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설렘이 조금 더 더해져 있지 않을까. 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0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고양이상을 어필을 하신 것 때문에 순자님이 인터뷰하셨죠. 그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본인은 아예 배제시킨 이제 영자님만 타겟팅을 해서 얘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예, 그러시다면 전반적인 걸 봤었을 때 0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영자님은 어쨌든 영식님한테 갈 거였거든.
왜냐면 아직까지 두 분이서 대화를 해보신 게 데이트를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본인한테 1순위는 영식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먼저 영식님을 선택했겠죠. 영수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영자님은 안 나가실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순자님은 처음에 잘 모르다가 그 인터뷰 보고 왠지 순자님도 약간의 자기 자존감이 조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굳이 내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틀어버리셨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계시는 영수님만의 그 자기애가 강함이 모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약간 자기가 테토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표정이 없는 얼굴이 나거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말에서 나오는 워딩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한테 어필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외형적인 거를 딱 빼고 보면은 이제 매력도가 조금 떨어져서 여성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럼 영숙님은 왜 선택을 안 하셨을까요? 영숙님은 내가 봤을 때 일단 대화를 둘이 안 해보셨어. 차 안에서도 뭐 딱히 그게 없었고, 캐리어를 옮겨주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딱히 두 분이서 접점은 없죠? 첫인상 선택은 하셨지만. 근데 영수님이 거의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보는 입장이니까 영숙님이 유령이시던데?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순자님은 앞에라도 탔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뒤에 계신 영숙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선뜻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선뜻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본인 판단에서는 이게 다대일 데이트가 될 것 같으니까 살짝 빠져 계셨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호님이랑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1번 선택인 영수님한테 안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영숙님은 확실히 영호님도 영호님이죠. 영수님한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데이트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영수님은 영숙님이 마음에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진짜 특별하게 스파크가 튈 정도의 뭔가가 생기지 않은 이상 영수님은 영숙님을 바라보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비교했을 때 남자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없어 보여도 직진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여성분들은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어쨌든 간에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외형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외형에 꽂히면, 이상형이라는 거에 꽂히면 남자분들은 좀 직진하는 타입이 있으시거든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봤었을 때는 제가 29기도 넘어오고 30기가 오면서 느낀 거지만, 꼭 자기가 그 사람이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꼭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절 의사를 보여도 일단은 가보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여성분들은 심리 싸움을 조금 하시잖아요. 심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영수님이 0표를 받으신 게 아닐까. 아무도 나가지 않고 결국에.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남자인데 내가 선뜻 선택을 했었을 때 이 남자가 흔들릴 것인가라는 계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고 봤었을 때 지금 당장에는 그런 답이 안 서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안전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0표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엔 여성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제일 의외였던 게 영철님이 2표를 받으신 거였잖아요. 네네. 왜 영철님에게 2표가 갔을까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긴 하겠죠. 근데 영철님이 2표를 받은 거는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앞에 뭐 다른 뭐 대화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적극적인 어필을 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는 결국엔 누군가는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2표까지는 생각도 못한 거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제 순자님이랑 옥수님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의외다 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되게 샤이하시잖아요. 그 그릇과 대화를 하신다고. 시선이 항상 아래로 눈을 못 마주치신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력 포인트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얘기를 했었을 때 되게 불편해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하게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나한테 져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눈도 못 마주치고 혼자 뭔가를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귀엽게 보이셨나봐요. 그래서 두 분 다 똑같은 이유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뭐 영철님이 이제 보여주셨던, 남몰래 보여주셨던 그 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발현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사소하게 이제 조금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 매력
매력이 나온 게 아닐까. 그 어떻게 보시면은 영철님이 생각보다 옷도 되게 잘 입으세요. 옷도 잘 입고 스타일리시도 하시고 키도 적당하시고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영철님이 갑자기 인기남으로 확 등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분 2대1 데이트 하시는 게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걸 한번 봐야지 이제 영철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제 순자님의 방향과 옥수님의 방향이 어떠실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은 진짜 공감했어요. 그 순자님이 인터뷰하시면서 옥수님의 이상형이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영철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저도 똑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뭔가 그 존경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패널에 계시는 이제 대포코님도 되게 어떻게 보면 와 하시던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연 옥수님은 어느 포인트에서 영철님에게 그런 매력을 느끼시는지 솔직히 제일 궁금하긴 해요. 순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순자님이 진짜 테토시거든요. 자기 그 주장도 강하시고 자기 표현하시는 것도 서스럼 없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완전 정반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서 순자님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영철님 선택하기 너무 의외였어서 데이트를 한번 봐야지 뭔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화에 나오겠죠. 그거를 봐야 이제 이 인기남으로 등극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표 받으신 분이 상철님이시잖아요. 네네. 상철님은 데이트 장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그 상철님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일단 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랬던 게 또 이게 반응이 달랐죠. 본인이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현숙님과 정숙님한테 하셨어요. 근데 현숙님은 이제 이게 같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산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현숙님은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3명에서 4명이 늘었다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숙님 입장에서는 본인이랑 바로 앞에서 밖에 나와서 정숙님이 선택을 해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변화된 부분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고 하면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숙님은 또 기분이 나빴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숙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나중에 내분을 알아보셨던 게 대화를 해보신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현숙님은 현숙님이 상철님을 선택해서 나가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상철님이 가셔가지고 현숙님한테 그 산책을 제의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랑 정숙님이 상철님을 선택해줘서 나가서 밥을 먹고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 자기를 선택해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상황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었어요. 그 시계 보시는 거. 그거 솔직히 예의 아니거든요. 예의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근데 그 시계를 보시기 시작하신 게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시계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어필하신 거랑 마찬가지시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그걸 캐치 못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수님이 또 인터뷰를 하셨죠.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딱 그거였던 거예요. 현숙님 때처럼 산책을 제의를 해서 두 분이서 산책을 나갔던 그런 상황과 정숙님이 상철님을 선택을 해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선택을 받으신 거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굳이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독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숙님은 그게 기분이 안 좋으셨고 그때부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시계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시계를 본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편한가? 어색한가? 지겨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시계를 보게끔 만든 건 상철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상철님이 그걸 캐치 못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이제 데이트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철님 데이트는 두 분 다 놓고 봤었어도 이게 매끄러운 데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데이트. 일단 정숙님은 정리가 되게 만들어진 데이트가 됐고, 데이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차 마시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거는 정숙님은. 근데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철님과 현숙님이 같은 계열이시잖아요.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하시고 같은 상황이시고, 그래서 공통점이 많으시긴 한데 가치관이 너무 많이 차이가 일단은 나시는 거는 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그 현숙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본인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집에 있고 싶다가 결론이었죠.
그러니까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가 크는 걸 보고 싶고 본인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케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안 해보시고 단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족 자체 분위기가 두 분 다 맞벌이셨지만 엄마가 항상 집에 계셨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유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 환경과 자기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게 문제가 뭐냐면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로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썩 좋아하시질 않으세요. 요즘에 분위기상. 그리고 물가나 나라 경제상 상황 봤었을 때 맞벌이가 안 되면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가 뭐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뭐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해요. 가정주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한다? 그게 어마무시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영혼을 다 갈아서 이 아이를 케어하는 거고 집을 케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는 남편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육아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집안일도 같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현숙님이 그거를 나는 집에서 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가정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가 크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까지만 하셨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지. 왜냐면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분 다 자영업을 어쨌든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유동적으로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이랑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라는 말만 해서 끊으셨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한국말이 어렵다는 게 이거죠. 다르고 다르다고. 딱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현숙님도 일단은 이제 한국말 자체에서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 말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받아들인 상철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과의 생각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현숙님이 한국말이 아무리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지만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다라는 느낌 자체가 어떤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판단이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철님은 그 판단을 본인이 혼자 하지 마시고 현숙님과 그냥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님으로 결정하셔서 현숙님으로 직진을 하실 거라면 현숙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 주셔야지 이게 관계가 호전이 되지. 계속 이렇게 각자의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이 두 분은 간극이 안 좁혀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숙님은 어쨌든 저쨌든 한국에서의 문화보다는 캐나다 쪽 문화가 더 몸에 많이 배어 계신 거고 상철님은 말 그대로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냥 한국 문화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한들 자라온 환경이 완전 다르면 내가 생각한 거와 나오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고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집에서 아이를 보겠다라는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소위 말해 다르고 다른데 그거를 이제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하신 한국말 그대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아이를 본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24시간 그리고 모든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애들 터미타임인가 이런 게 있어서 울음을 안 그칠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이를 잘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참을성과 인내심과 그리고 나의 영혼을 갈아서 이 아이를 케어하는 거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현숙님의 그 한국말이 다르고 다르다에 거기서 오신 그 어법 때문에 지금 상철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현숙님과 더 얘기를 해보셔야 이분이 명확하게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아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대1 데이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이제 1대1 데이트가 어느 정도 형사가 되신 상태에서 가볍게 말고 상철님 뭐 사람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 그 본인 나이를 생각하시면은 이제 결혼도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한국에 계실 거냐 캐나다에 계실 거냐. 근데 그 현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죠. 모르니까 상철님이 본인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 아직 모르는데 그걸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답답하긴 하겠지만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사람도 사람이냐 가치관도 맞아야지 같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철님의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나의 경제적 가치관 이런 게 맞는가도 판단을 하셔서 현수님과 가벼운 대화 말고 조금 딥한 대화를 해보시면 분명히 제 생각엔 두 분 어느 정도 이게 톱니바퀴 맞듯이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분 또 이번 데이트로 어떻게 보면은 안 맞다라고 서로 이게 생각을 하시게 됐지만 결국 돌고 돌아 두 분이서 결국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정숙님은 좀 아쉽게 현숙님이랑 상철님은 좀 그랬었어요. 다음은 영호님과 영숙님 데이트. 그냥 뭐 약속해서 만나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봤을 때 딱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영호님이 굳이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그냥 제가 청국장을 좋아요라고 끝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긁어 부스럼을 굳이 그렇게 앞머리 좀 인터뷰를 잘하고 싶어요. 뭐 어쨌든 이미 찍었으니까 두 분 코드는 좀 맞으실 것 같아요. 맞으실 것 같은데 조금 걱정했던 게 그건 게 영숙님이 인터뷰하시면서 한두 번 만나면 재밌을 것 같지만 이게 지속되면 지루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영호님이 되게 활발하거나 되게 뭐 잘 웃는다거나 막 이게 재밌는 사람이라고는 솔직히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3회차까지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그 두 분이서 이제 대화하면서 뭐 끊임없이 이제 장난도 치시고 언어적으로 유의도 하시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그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호님이 그런 이미지가 아니셨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영숙님보다 영호님의 목소리가 낮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도 솔직히 저는 잘 안 들렸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농담들을 하고 계신지. 근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두 분이서 끊임없이 이게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잘 웃으시고 웃음 포인트도 맞으시고 하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숙님이 제가 봤을 때 영호님보다 영수님한테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게 이 데이트로 영호님의 호감도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영숙님은 영수님이랑 따로 데이트를 하거나 뭐 따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영호님보단 영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강력하게 들어왔었어요. 왜냐면은 영숙님이 영호님을 선택하고 나서 영수님을 아무도 선택 안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본인이 왜 미안해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왜 두 분이서 뭐 산책을 갔다거나 얘기를 해봤다거나 그러면은 이 상황이 좀 미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미안해 하는 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영자님은 그 앞전에 이제 1시간 가까이 넘는 시간 대화를 하다가 이 선택을 왔는데 선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미안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숙님은 영수님한테 받은 시그널이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지 영수님은 영숙님한테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그널 같은 게 없었는데 영숙님이 관심이 있다고 느낀 거는 2회차 때도 그 아침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먼저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근데 그때도 되게 영수님이 시큰둥했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고 났는데 그 뒤에도 뭔가 두 분이서의 접점이 없었던 상태인데 그렇게까지 미안해한다? 이거는 어쨌든 저쨌든 영숙님은 영수님이랑 따로 길게 얘기를 해보셔야 뭔가 답이 설 것 같아요. 영호님한테 오로지 직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인터뷰가 되게 한두 번은 재밌을 수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루즈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일단 본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해결을 봐야지 이쪽으로 올 수 확 돌아설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트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즐거워 보이셨고 두 분 다. 그리고 다행히 그 첫 음식이 청국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숙님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다 좋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영숙님이 영수님을 만나보고 나야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동네 친구, 동네 동생 뭐 이런 느낌의 그냥 그런 케미만 나올 것 같고 설렘, 남자라는 느낌이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영호님의 마음은 어때 보이세요? 일단 직진은 맞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분들보다 본인이 원했던 그 상이라고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도 되게 잘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면으로 봤을 때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숙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데이트라 이걸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예요. 임팩트 있게 무조건 이 사람이다 라고 말 만큼의 뭔가가 보인 뭔가의 리액션이 없었어. 영호님도. 그냥 뭔가 두 분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데이트를 하셨어서 이게 100%일까? 이 사람 일 끝날까?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갈 때
절대적인 것 같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분 아니면 다른 분은 싫습니다 라는 강력한 어필도 없었던 거라 지켜봐야겠죠 이게. 근데 너무 두 분 그냥 재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대1로 나가시니까 29기 때 영자님이랑 상철님이 데이트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라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다른 모습이 나오겠거니. 근데 전혀 안 나오셔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잔잔하세요. 이런 게 좀 보여야지 이 사람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 다 이래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조금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다는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3회까지 보고 느낀 건데 일단 남자 6분 다 너무 잔잔하세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영수님이 되게 눈에 띄는 거죠. 존재감이 되게 확실하게 있으시니까. 근데 영수님이 정말 다가가기 힘든 도도한 고양이 같으셔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쉽게 다가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영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조금 나중에 택하려고 라는 생각을 조금씩 계속 회차가 지나가면 갈수록 3회차까지 오면서 조금 갑자기 걱정스러운 게 영수님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냥 본인이 애견이면 애견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발작 버튼을.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갑자기 영수님이 갑자기 급부상하셨어요. 그리고 여성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의 생각을 정하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사람이 그래도 현숙님. 왜냐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르고 다르다라의 느낌을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건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이 남성분들은 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거지 곧대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한번 이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도 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커오셨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틀어서 생각을 못하면 아마 현숙님과의 관계도 현숙님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조금 했어요. 그리고 정숙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뛰실지가 지금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길이 조금씩 보이시잖아요. 근데 정숙님이 그나마 길이 있으셨던 상철님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되실지 그게 조금 궁금한 관전 포인트네요.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수님, 현숙님, 정숙님이 과연 이게 분량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실지 아닐지가 더 관전 포인트가 같고 그리고 뭐 예고편에서 나왔지만 영철님을 두고 이제 피튀기는 이야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되실지. 그럼 옥수님이 왜 영철님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회는 이렇게 끝나고 이제 4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